자, KBS 사이트에서는 온에어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광고가 한두 편 정도 나온 나라를 후에 지키는 나올 수도 있고, 강한 안보의 이렇게 힘을 이제 보실 내가 수 있을 지금 것입니다. KBS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믿음직한 있어요. 우리 국군의 면모를 그리고 이 밑에 국민들께서 보시면은 라디오 충분히 지역국에서 확인하시게 될 보이는데요. 것입니다. KBS ETV에서 하는 거, 국군 뭐 장병 독도 여러분, 라이브, 신사와 아가씨 등의 누구도 지금 흔들지 하고 못하게 있는 하니 TV나 라디오 등을 아무도 볼 넘볼 수가 수 없는 있습니다. 포괄적 안보 자, 역량을 여기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뉴스는 뉴스 탭에서 이제 보는 내용들이에요. KBS 뉴스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 보실 때 참고로 들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KBS 위쪽에 배너를 누르면 다시 앞에 첫 창으로 와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KBS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KBS에서 지금 진행 중인 드라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드라마를 만약에 내가 만약 신사와 아가씨란 드라마를 본다면 클릭을 해서 보시면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의 방송 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보기를 눌러보시면 선생님, 그 한 영타 네. 대문자로 바뀌었을 소문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캡스라. 자, 그래서 다시 보기에 이렇게 며칠 전 방송된 거다 이렇게 떠 있는 걸 눌러보시면은 그때 이제 방송된 드라마를 보실 수도 있어요. 입주 근데 가정교사요? 보통은 드라마 밖에만 같은 주세요. 경우는 아가씨가 광고가 장교수 잠깐 제자예요? 보이는데 건너뛰기를 해서 그 후에 이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스킵 뜨고 건너뛰기 누르면 이렇게. 근데 최근 드라마는요 3분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게 지금 거기 서요! 135페이지 조금 더 보기에 아가씨! 적혀 있는데 3주 이전에 거기 안 회차는 돼요! 전체 보기가 가능하고 최근 회차는 아가씨! 최근 보기만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가씨! 그래서 KBS에서 이놈의 드라마 아가씨! 최신 거는 3분 정도까지 볼 수 있고요. 이게 다 지나가고 나서는 뭐 어디 가입해서 보라고 그렇게 아마 뜰 거예요. 일단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드라마 말고 일반적인 KBS의 시사 교양이라든지 예능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거는 그래도 3분 미리 보기가 아니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사 교양에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나왔던 방송이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잠깐 눌러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소개 방송 보기 시청자 참여란이 있죠. 여기서 프로그램 소개에서는 정보 창고라는 곳이 있는데 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방송에 대한 어떤 정보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 창고에다가 게시판에 적어 놓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날 목요일 날 했었던 단백질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내용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서 뭐 비빔밥 재료라든지 만들기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보면은 방송에서 막 레시피 같은 게 나오거나 맛집이 나오거나 할 때 받아 적기 바쁘신데 중간에 막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게시판에 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 또한 맛집이 나오면 이 맛집 정말 가보고 싶은데 여기가 어디야 싶은데 그 맛집 주소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죠. 그냥 뭐 어느 동에 있는 무슨 맛집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 알려주다 보니까 TV를 보고도 아 저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 방송 연락처들은 이렇게 KBS 사이트에 그 게시판에 딱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방송 연락처가 바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게 상세히 지금 보는 걸 어떤 걸 눌러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눌러본 건요 KBS 요 앞에 메뉴에서 시사교양이란 데를 눌렀고요. 여기에서 시사교양의 채널 중에서 눌러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채널이 이렇게 보이는데 프로그램 속에 방송 보기 시청자 참여라는 부분에 메뉴가 보이죠. 프로그램 소개를 보시면은 프로그램 정보와 정보 창고라는 게 나와요.
요 정보 창구의 게시판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알아야 먹을 수 있다, 뭐 비대면 사기에 대한 것도 있었나요? 엄마 나 휴대폰이 망가졌는데 이러면서 지인 사칭형 사기가 많다고. 이게 소리창이 닫혀 있는데 어디? 자, 일단 여기 방송 보기로 가시면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월 며칠 날 방송한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요. 어제 방송 같은 경우나 오늘 방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드라마랑은 달리 여기서 보실 때 일단 광고가 일단 나오는 건 맞고요. 광고가 아이의 지나고 상상력과 나서는 디자이너의 네, 감각이 이제 만나면 방송을 어떤 다 새로움이 보실 수도 탄생할까? 있거든요. 그래서 레고로 그리는 일단 상상 이상의 세계. 여기 이제 정보 같은 걸 보실 때 알파 프로젝트 왜 드세요? 정관장이 판매하니까? 아니, 제조까지 모두 하니까. 판매사와 제조사가 같아 원료 선정부터 제조 관리까지 정관장이 책임집니다. 정관장 알파 프로젝트. 이거는 지금 보시면 58분 10초로 돼 있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는 3분만 보여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어떤 시사 교양이라든지 이런 채널들은요 전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괜찮으실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일단은 KBS는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할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말 나온 김에. 자, 여기 시청자 참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소감이나 제보하기, 출연 신청도 가능하시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이벤트, 뭐 KBS나 뭐 이런 데 보면 또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시청자 참여란에다가 제보를 하시거나 소감을 넣으실 수가 있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참 별걸 다 물어봤네요. 올바른 걷기 운동을 꼭 밖에서 걸어야 되냐요? 이런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별걸 다 물어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기네들이 다시 이제 답변을 해주는 네, 출연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옛날에 같은 경우 노래 프로그램에 사연 넣어가지고 신청하시는 것도 이 경로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거 하셔서 어떻게 보면 뭐 방송 프로그램 같은데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단락을 끝내도록 하고요. 창 닫아주세요. 오늘 들어갈 부분은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기차를 예매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고속버스를 예매를 해볼 거고 더 나아가서는 비행기 예약까지를 한번 거쳐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차 예매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인터넷을 좀 들어갈게요. 물론 크롬 창도 되고 익스플로러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저는 크롬으로 열 거예요. 뭐 어떤 건 뭐 익스플로러 열어라, 어떤 걸 크롬 열어라 이러기 좀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익스플로러가 편하신 분은 이걸로 여셔도 되고 크롬이 편하신 분은 이걸로 여셔도 돼요. 얘는 브라우저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검색창 나왔죠? 이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적으실 거냐면 코레일 예매 이렇게 적을게요. 원래 정상적으로 적을 때 이름은 레츠코레일이라고 하는데요. 레츠코레일이 아마 딱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코레일 예매라고 적어도 나오니까 이렇게 적어주세요. 엔터를 쳐보면 레츠코레일로 바로 연결되는 사이트가 뜰 겁니다. 만약에 코레일이라고만 적으면 코레일 회사 홈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예매창으로 들어가실 수는 있지만 코레일 예매라고 적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코레일, 레츠코레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승차권 예매하는 창이 떠요. 자, 인터넷을 들어가서 뭐 네이버에다 치신 분은 이렇게 아마 뜰 거예요. 똑같이 제가 코레일 예매를 써보면 레츠코레일로 바로 뜨고 눌렀을 때 이렇게 뜹니다. 이 창이나 아까 창이나 같아요, 사실. 왜냐면 승차권 누르면 똑같이 창이 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황하실까봐 제가 두 가지 경로를 다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네, 적으실 때 레츠 코레일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코레일 예매라고 적으셔도 돼요. 썼는데 그래서 여기 승차권 한 번만 눌러볼래요? 그러면 지금 화면은 이제 다 똑같으시죠? 자, 인원 정보 넣겠습니다. 나는 코레일을 타고 갈 때 어른 1명이 타겠다 또는 어른 2명이 타겠다 있을 거예요. 인원 정보를 한번 넣어보죠. 저는 혼자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어른도 있고요. 여기 보면 만 65세 이상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하면은 경로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65세 이상이 아니니까 어른 1명. 네. 좌석 종류.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네, 실제 화면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좌석 종류 뭐 기본으로 그냥 볼 거고요. 출발역과 도착역을 설정하고 출발일을 잡아서 조회하기 할 거예요. 출발역은 서울역에서 출발하실 거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역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조회를 눌러서 다른 역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서울역에서 출발할 거고 도착역은 어디로 가볼까? 자,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떠요. 뭐 여수로 가실 수도 있고 논산으로 가실 수도 있고 여기 빨간색은 주요 역이고 여기 혹시 안 보이면은 요 가나다를 눌러서 고르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나는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설정해 두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수로 가겠다면 여수로 이렇게 잡아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부산으로 맞춰 놓을게요. 자, 출발일은 언제 출발할 거냐인데 지금 10월 1일인데 나는 만약에 10월 2일 날 출발하겠다. 그럼 이렇게 출발일을 세팅을 해주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10월 2일 날 출발하는 열차들이 검색이 돼서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서 보는 건요. KTX만이 아니라 다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KTX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요 노란색은 뭐냐면 지금 요 노란색은 무궁화호 파란색은 뭐냐면 뭐 새마을 뭐 이렇게 버스 기차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KTX를 타고 간다 했을 때 제일 빠른 게 아마 서울에서 5시 15분에 출발하는 차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5시 30분, 뭐 6시, 뭐 6시 5분 이렇게 있는데 저는 5시 15분 차를 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특실이 있고 일반실이 있고 유아좌석이 있고요. 요 옆에 보면은 인터넷 특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KTX에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멤버십 혜택은 따로 받지는 않을 거고 그냥 가격으로 보면 아마 59,800원이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 적립을 받아서 나중에 할인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KTX를 자주 이용을 하실 거다라고 하신다면 회원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지금은 우리가 검색만 해볼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검색만 해볼 거니까 오늘은 회원가입하진 않을 거예요. 자, KTX를 일반실로 만약에 예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예매를 누르는 건 좌석을 알아서 배정을 해줘요. 근데 내가 원하는 좌석을 앉고 싶다면 좌석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1호차, 5호차, 6호차, 7호차 이게 뭐냐면 원래 기차 보면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뭐 여섯 번째 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9호차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내가 만약 1호차 부분으로 앉고 싶다 그럼 1호차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좌석 번호를 보시면 녹색으로 좌석이 되어 있는 게 있고 파란색 좌석과 회색 좌석이 있는데요. 회색 좌석은 누군가가 이미 예약을 해서 예매를 할 수가 없는 좌석인 거고요. 녹색 좌석은 예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은 열차 가는 방향, 순방향으로 되어 있는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녹색 좌석을 고르는 게 멀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좋겠죠. 예매 가능의 역방향이라는 건 열차 반대 방향을 보고 가는 좌석이에요. 그러니까 순방향이 없을 땐 이제 역방향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팔레이 이 부분에 앉겠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동반 맞은편 좌석은 어차피 판매를 안 한대요. 알겠다.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는 건 이 선택이, 지금 이 좌석이 선택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선택 좌석 예약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멤버십 로그인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멤버십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가입을 하실 거면 지금부터 이제 멤버십 가입을 눌러 가입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바로 뭐 여행을 떠나거나 할 거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조회 연습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미등록 고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등록 고객 예매 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코레일 멤버십 회원가입 시 KTX 마일리지도 적립해주는데 진짜 가입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묻네요. 네, 나중엔 가입하세요. KTX 여행을 자주 가실 때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절차만 좀 볼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등록으로 예매 계속 하겠습니다. 자, 승차권 예약이라는 창이 떴을 거고요. 요 옆에 보면 성명, 전화번호, 비밀번호 확인, 인터넷 발권 방법 선택 부분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별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 별표가 그려져 있는 건 필수 입력 사항이에요. 이메일에는 별표가 없죠. 얘는 입력을 안 해도 승차권 예약이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성명부터 입력해 보죠. 전화번호, 이메일은 비워놓을 거고 비밀번호 이거는 발권조회 확인용 숫자 5자리니까 숫자 5자리를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인터넷 발권 방법은 홈티켓으로 출력하겠다. 인쇄 테스트는 하지 마실게요. 선생님 비번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숫자 5자리 외울 수 있는 거. 어차피 뭐 외우고 있어봤자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적을 거니까 숫자 5자리 적으시면 되고요. 발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권하고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는 비밀번호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비용에 대한 안내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동의 체크. 그런 후에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메일은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네,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 저도 이제 신청하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제가 적은 정보를 확인해 달래요. 확인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요거 판매가 됐네 그 사이. 아이고. 다시 나도 승차권. 어른 1명. 서울 부산 가는 게 많죠 뭐. 그쵸? 10월 2일날 갈 거다.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일반실 예매를 하고 만약에 내가 이 좌석을 앉겠다. 미등록 고객 예매를 해서 성명, 이메일 적고 비밀번호 확인, 홈티켓 해서 약관엔 동의하고 신청, 완료하고 확인. 요렇게 떠요 원래. 자, 그럼 여기 운임 추가 있으면 고르는데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결제하기 하면 요렇게 창이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승차자명 제가 탈 거면 제 이름을 적겠죠? 그 다음 간편 결제로는 페이코 그리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결제로는 신용카드 정보를 넣어서 인쇄하면 끝나요. 근데 저도 진짜 갈 건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보는 방법 거쳐보시고 잘 안되신 분 질문 주세요. 일단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셔야죠. 어플을 깔 거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코레일톡이라고 적어볼까요? 그러면 코레일톡 열기. 지금 설치로 뜨겠죠.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팝업 창인데 닫기 하시면 이렇게 닫아지고요. 승차권 예매 창이 좀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편도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는 거. 그쵸? 왕복 같은 경우는 갔다 오는 거. 알아서 하시고 저는 편도로 할게요. 왜냐면 편도가 조금 더 초반에 볼 땐 쉬우니까. 근데 왕복이나 편도나 똑같아요. 사실. 자, 그러면 출발지. 출발지는 서울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쵸? 도착지. 군산 갈 거예요? 부산 갈 거예요? 마음에 드는 대로 고를게요. 자, 군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럼 여기를 터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만약 부산이면 부산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겠다라는 게 선택이 되었죠. 포항을 한번 가야 돼. 포항 가시려면 포항으로 잡고 전 부산 할게요. 어? 뭐? 무슨 차차차 가고. 아, 좋은 거 해요? 네, 텔레비서요. 자, 출발일. 10월 1일 날 간다. 아니죠. 저는 내일 갈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토요일로 잡아요. 승객 연령 및 좌석수. 여길 찍으면 어른, 어린이, 유아, 경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까지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가면은 어른 만 13세 이상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1 그대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간편구매 등록과 열차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자, 열차부터 먼저 조회를 해볼게요. 클릭. 그러면 내일자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들이 쫙 보여요. 제일 빠른 건 아까 5시 15분 열차가 제일 빠른 거였죠? 일반실은 59,800원이고 특등실은 아마 83,700원 드나봐요. 무궁화호로 가려면은 28,600원이긴 한데 5시 56분에 출발하면 11시 36분에 도착을 하네요. 그죠? 예, 하염없이 가긴 하네요. 기차 여행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전 일단은 성격이 조금 급한가 봐요. KTX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실로 체크를 할게요. 그랬더니 열차 시각, 운임요금, 좌석 선택 뜨죠. 나는 앉고자 하는 좌석을 선택하고 싶다면 좌석 선택을 누르시고요. 어디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배정된 대로 앉을 거야. 그럼 예매해요. 근데 나는 좌석을 선택할 거니까 좌석 선택을 누를게요. 그러면 내측, 창측이라는 게 뭐냐면 내측은 통로 쪽 좌석, 창측은 창 근처 좌석.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순방향, 이렇게 생긴 건 역방향이래요. 그러면 순방향 좌석으로 앉을 거니까 이쪽에 있는 요 좌석으로 앉겠다. 선택하시고 선택 완료를 하시면 좌석까지 선택을 했죠. 그리고 예매를 하면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여기 이제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 로그인을 하시거나 SNS 상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비회원으로 하시면 돼요. 이름을 적을 거고, 아이고, 전화번호, 비밀번호. 그 당시 발권 비밀번호니까 그냥 05개 적었어요. 저는 확인. 그럼 이렇게 이용 안내 뜨고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면 네 버튼이 뜹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승차권 정보 확인이 뜨고요. 이제 결제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제를 59,800원 결제하겠다. 다음을 누르면 포인트 있으면 사용하라는데 비회원은 포인트가 없어요. 그쵸? 따로 고를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카드 결제를 할 거면 카드 결제로 맞추고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을 적은 후에 결제 발권을 하면 이제 발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회원 상태로 등록을 해서 KTX 예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인터넷보다는 어플로 하는 게 좀 더 빠르고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 여행을 자주 간다. KTX를 자주 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라도 쌓이면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가입하셔서 쓰시면 돼요. 알았죠? 왜 못할까요? 뭐가 또 안 됐어요? 자, 일단은 인터넷부터 먼저
인터넷에서 먼저 고속버스 예매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가 주세요. 자, 책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KTX 탈 일보다도 고속버스를 또 타고 갈 일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 예매를 이번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아까 KTX가 코레일이었잖아요. 그럼 고속버스는 코버스. 그래서 검색창에 코버스라고 적어보세요. 지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요, 뭐 구글 안 해도 돼요. 그냥 네이버로. 네이버에서 하시면 돼요. 네. 네이버에다가 코버스라고 적으세요. 코버스, 코버스 하고 엔터. 코버스 M도 있는데 M도 있어요. 네, 앱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버스. 밑에 있잖아. 이거. 그래서 코버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고속버스 통합 예매 코버스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 창들을 팝업창, 공지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버스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벤트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잔뜩 적어 놓은 거죠. 닫을게요. 지금은 X, 여기도 X, 여기도 X, 요거도 X. 네, 이렇게 닫으면 원래 창이 나옵니다. 자, 편도로 갈 거고요. 직통하고 환승이 있는데 나는 직통으로 가겠다면 직통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혹시 직통으로 차가 없는 경우는 환승으로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출발지를 선택해 볼게요. 출발지 클릭. 저는 주요 출발지 중에 경부터미널에서 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경부를 체크하면은 경부터미널로 이렇게 잡히면서 도착지를 고를 수 있게 떠요. 그럼 나는 도착지를 어디로 가볼까? 예를 들어서 경주로 가겠다, 뭐 또는 강릉으로 가겠다, 단양으로 가겠다. 어디로 갈까요? 속초? 동해? 나도 동해가 어디 갔냐? 동해를 찾아라. 동해 안 보이면 적으세요. 동해. 적으면 돼요. 자, 가는 날 언제 갈까요? 내일 갈게요. 내일 해서 조회. 그러면 일단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예매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예매 당일까지 수수료는 없대요. 근데 예매 당일 예매 후에 1시간 이후 수수료는 발생을 한다. 뭐 이런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읽어주시고 동의하겠습니다. 자, 노선 조회 안내에서 뭐 프리미엄 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일단 넘어가고 확인. 그러면 서울에서 동해까지 3시간 5분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우등버스, 고속버스의 일반 요금 정보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빠르게 출발하는 거는 6시 20분에 출발하는 동부고속 우등열차가 제일 빠른 것 같고요. 얘는 15석 남았대요. 8시 40분에 출발하는 거는 12석. 9시 20분 출발하는 프리미엄 버스는 4석 남았다.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내가 타고 갈 버스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그냥 첫 번째 가는 요 버스로 선택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출발 일자가 10월 2일이 맞습니까? 묻고 있어요. 우리 맞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확인. 자, 요 화면까지 떴는지만 제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을 먼저 늘려요. 일반 1명. 그러고 내가 앉을 자리를 체크해요. 근데 만약에 2명이서 가는 경우는 그 다음 또 인원을 늘려요. 그 다음 좌석을 체크해요.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1명만 갈 거라서. 그래서 내가 앉을 좌석을 이렇게 체크하셨다면 하단의 선택 완료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비회원 예매로 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예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약관이 또 뜰 거예요. 그럼 약관에 동의 하고 예매 정보 휴대폰 번호
적고 인증번호 발송을 하면은 얘가 좀 재밌는 게요. 코버스는 인증번호가 어디로 오냐면 카톡으로 와요. 카톡에 아마 티머니에서 뭐가 왔을 거예요. 저는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네, 카톡 오는 거 보니까 그거 맞죠? 자, 저도 어떻게 하는지가 더 736928 하고 확인. 자, 모바일 티켓은 고속버스 티머니 어플이 있어요. 요거를 설치하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따 뭐 어쨌든 설치해 보긴 할 건데 지금은 그냥 일반 티켓으로 갈게요. 일반 티켓으로 변경 예매를 하겠습니다. 변경 눌러주세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홈티켓 발행, 즉 인쇄를 직접 해가시거나 아니면 그 창구에 가시면 발권기가 있어요. 거기서 직접 발권을 받는 방식이에요. 어플을 설치하지 않으실 분은 일반 티켓 발권을 해주시는 거고요. 어플 설치는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자, 가는 편 승차권 정보 보이죠? 이제 결제 정보 카드를 쭉 입력하고 결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요거는 이제 결제를 해볼 건 아니라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 창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플 편이에요. 다시 스마트폰으로 갈게요. 스마트폰. 네, 본인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로 가겠습니다. 어플이 미리 설치가 돼 있다면 그 어플로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설치가 안 돼 있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하세요. 물론 이것도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해보실 분은 같이 저랑 따라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기 싫으신 분은 그냥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진행 절차만 보셔도 돼요. 자, 위쪽에 검색창에다가 클릭하시고 여기다 코버스라고 적으세요. 코버스. 그러면 공식 고속버스 티머니 이렇게 뜰 거예요. 버스? 네, 코버스예요. 고속버스도 있고 시외버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고속버스니까 고속버스 티머니. 저는 가끔 천안에 연수를 갈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은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그냥 열기를 할게요. 이게 그 고속버스 코버스의 어플이에요. 약관에 동의하래요. 자, 이거는 뭐 닫고 마케팅 약관은 동의 안 할 건데 전체 동의 선택사항은 안 할 거니까 닫고. 자, 요 화면이 지금 코버스의 화면이다 보시면 됩니다. 설치하실 분은 설치하실 수 있게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고속버스 예매하려면 고속버스 예매라는 버튼이 있어요. 위에 있죠? 터치.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안 연수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출발지가 경부랑 천안으로 적혀 있는 게 최근에 제가 그렇게 갔었다 이거죠. 그쵸? 자, 출발지는 터치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동서울에서 가시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동서울로 이번엔 잡아볼게요. 자, 동서울에서 출발할 거고 아까 도착지 보니까 동해로 잡으셨던 것 같아. 그쵸? 그러면 동해를 터치하시거나 아니면 적으셔도 돼요. 못 찾겠으면. 예를 들어 동서울에서 동해로 가는 일정으로 한번 이번엔 검색을 해볼게요. 가는 날은 오늘 말고 요 달력을 눌러서 나는 토요일 날 갈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등급은 전체로 볼게요. 그리고 조회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6시 45분 가는 게 제일 빠른 거고요. 7시 20분, 8시 50분 쭉 있네요. 지금 이렇게 회사 등급이랑 자녀석들이 보이죠? 저는 그러면 자녀석이 조금 많은 1시 타임에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클릭. 알림창이 떠요. 고속버스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뭐 간단하게 읽어주시고 확인. 자, 좌석을 고르는 거예요.
아주 편해요. 내가 안고 싶은 좌석을 체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보다 더 편해요, 얘가. 둘, 셋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인터넷에 아까 매수 늘리고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거 없이 그냥 체크하면은 그 좌석이 선택이 되는 거고, 다시 체크를 풀면은 이렇게 좌석이 선택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고 싶은 좌석을 그냥 찍으세요. 그러고 선택 완료. 지금 화면은 저한테 떴지만 화면에선 안 떠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정보가 들어간다 이거죠. 얘가 가려버리네. 괜찮아요. 뭐 신용 체크카드로 해가지고 결제 진행하시겠습니까? 얘 누르면 이제 신용카드 정보가 떠요. 그런 다음에 정보 넣고 동의 결제하시면은 진짜 결제가 됩니다. 자, 저는 여기가 지금 화면 공유 프로그램을 했더니 보안상 얘가 가려버려서 안 떠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잘 하고 계신가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엄청 보더라는데. 자, 이번에는 다시 핸드폰이 아니라 PC로 와주세요. PC요? 네. 이것도 잠시 기다려.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네이버에다 대한항공을 치겠습니다. 지금은요. 대한항공. 물론 저가 항공들마다 사이트가 다 있어요. 제주에어도 있고 뭐 진에어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대표 항공사니까 대한항공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요. 자,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항공권 예약 및 여행정보 대한항공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대한항공 찾아진 검색에 요 사이트를 눌러주시면 대한항공 사이트가 이제 나오겠죠. 그쵸? 요 상태. 자, 출발지 서울에서 출발하실 거죠. 그럼 그대로 두면 될 텐데 다른 데로 출발하실 거면 바꾸면 돼요. 자, 도착지 여기다 적으시면 될 텐데요. 어디로 갈까요? 부산 갈래요? 제주도 갈래요? 제주도. 그럼 제주 이렇게 적어보면 제주 대한민국 뜰 거예요. 클릭. 그럼 탑승일을 고르러 가보죠. 탑승일 클릭. 자, 탑승일을 클릭하셔서 언제 탑승한다. 예를 들어 10월 2일 날 간다. 체크. 10월 2일이요? 아니 뭐 다른 날 가셔도 돼요. 10월 2일이면 내일이에요. 네, 내일. 일단 체크하고 편도 선택을 해볼게요. 만약 왕복으로 갈 거면 다음날 또 찍고, 그러니까 내가 도착날 찍고 왕복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은 편도로 편도 선택 클릭. 날짜를 찍으셨으면 아마 뜰 거예요. 날짜를 찍었는데. 자, 성인 한 명 여기 클릭해서 성인이냐 소아냐 유아냐 고르시면 됩니다. 저 한 명 갈 거면 1, 만약 성인 둘이 갈 거면 2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몇 명이서 갈까요? 혼자가지. 혼자? 그럼 난 1. 자, 그럼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 현재는 모든 클래스를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 비행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항공편을 찾아줄 거예요. 조금 기다릴게요. 자, 밑으로 보시면은 비행기가 매진이 엄청 많네요. 매진. 아, 이거 주말이라 매진입니다. 주말이라고 이렇게 매진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놨구만 그냥. 그죠? 다들 아마 4,000원짜리 두 송 가면. 그렇게 타고 가고 싶진 않아서. 자, 만약에 19시에 출발한다 라고 쳐보죠. 그러면은 요거 특가우님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 보면은 비회원으로 진행과 회원으로 진행이 있는데, 나중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마일리지가 있어요.
또 마일리지를 쌓으시면은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다른데 여행 가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연습용이니까 비회원으로 진행할게요. 그냥 저희 회원 있어도 그냥 비용으로 들어가면 되죠. 네,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회원이 되어 있으면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를 아시면 적으시면 되는데 지금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단 비회원 누를게요. 괜찮아요. 나중에 회원 누르면 돼요. 차이는 별로 없어요. 비회원으로 눌러서 네, 비회원으로 진행으로 눌러주세요. 어차피 지금 예매해서 결제할 건 아니니까. 자, 비회원 예매 동의가 뜹니다. 그래서 약관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셔야죠.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 누를게요. 자, 승객 정보 성인 저 한 명만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성인 1로 돼 있고 국적 고르게 나오죠. 자, 국적 선택 클릭하시고요. 여기 대한민국 골라주세요. 승객 성에다가 저는 이씨니까 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 다음 승객 이름에다가 수정, 제 이름을 이렇게 적어요. 성별은 여자니까 여자에 클릭. 생년월일은 여기다 생년월일을 적는 거예요. 19860128. 그 다음 적립항공사는 없습니다. 현재. 예, 왜냐면 지금 우리가 비회원으로 들어가신 거니까 항공사를 따로 적으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따로 선택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필수 입력 사항인데요. 만약에 내가 회원 가입을 해서 가입이 된 상태면 얘네들은 아마 적혀져서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 회원 번호는 없으니까 안 누르는 회원 번호 없어요. 적립항공사 고르지 마세요. 요거 두 개는 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회원으로 나중에 로그인했을 땐 자동으로 적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하지 마세요. 자,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승객 정보가 입력이 완료가 되었어요. 만약에 인원수를 막 2명, 3명 이렇게 동승자가 있다면 승객 2에서 또 적는 란이 있어요. 그거 요런 방식으로 적는 거예요. 자, 연락처 정보, 휴대폰으로 연락받을 거고 국가번호 버튼을 눌러보시면 대한민국 파리를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010-4939-0645 번호를 적고요. 이메일은 여기 필수사항이라 적으셔야 돼요. 선호 예약 번호는 빨간색 없죠? 얘는 안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밑에 비밀번호 등록입니다. 여기다가 저는 숫자를 6자리를 적었어요. 근데 1, 2, 3, 4, 5, 6 안 되고 그냥 편한 거 1, 2, 3, 4, 5, 6은 안 되고 1, 1, 1, 1 이런 것도 안 되고요. 2자까지 반복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적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제 란이 닫아질 거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8자리 아무거나 눌러도 6자리까지도 돼요. 6자리요? 네, 지금 적어 볼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는 외워야겠죠. 그죠? 자, 유의사항 간단하게 확인하고 좌석 배정 이따 할 거예요. 자, 일단 신청 완료 누를게요.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좌석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좌석 배정을 지금 여기 자리에선 하기 힘드니까 네. 잠깐 다시 이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매. 예매로? 자, 항공권 예매. 지금 시간이 그럼 다 돼가지고 일단은 제가 빨리 설명만 한번 해볼게요. 서울 제주 가는 거 맞고 서울 성인 모든 클래스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0월 2일 날 토요일 날 가는 걸 사람들이 워낙에 잘 예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르려는 시간 동안 세 좌석 남아있던 게 다 예매가 된 거예요. 우리가 했나 보다. 예, 누군가가 했겠지. 일단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은 쪽으로 그냥 제가 골라볼게요. 일단 지금 보여지는 것만 볼 거라서. 원래는 이거 할 때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드리면서 천천히 했기 때문에 그 사이 다 매진된 거야.
이미 예, 제가 골랐던 거 요거 매진된 거 보이죠? 예. 예, 그래서 안 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부러 그냥 정상 운임으로 그냥 보여드려 볼게요.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는 시간대에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너무 다음 날 걸로 골랐고 그리고 인기가 있는 그 시간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국적은 대한민국, 승객성 2, 승객 이름 수정, 성별은 여자, 생년월일 19860128. 에이씨. 자, 됐고 확인. 자, 국가번호 여기다가 대한민국을 찍었고요. 전화번호 01049390645. 이메일 적고 여기서 비밀번호 해서 확인을 눌렀죠. 그러면 이렇게 비밀번호가 이제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체크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좌석 배정을 누르면 원래는 이렇게 진행 중 뜨고 좌석을 고를 수 있게 뜨는데 지금 왜 이래 이 상황이? 잘못했어 저도 지금. 지금 이게 이렇게 뜨는 거는 예매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같거든요. 일단 고르면요, 요거 다음에 우리 왔을 때 항공편 부분 예약하는 건요 10월 6일 날 들어갈게요. 연휴라서.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연휴 한번 더 하기로. 예, 연휴 끝나고 이제 뭐 연휴 끝나고도 아니지 뭐 이 6일 날 그러면 예매하는 걸 한번 해보고요. 대신에 예약 일자는 뭐 네. 그쵸, 이날 쉬니까 이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날 이제 예매하는 거 다시 한번 거쳐 볼게요.